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엑셀의 기능들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가장 먼저 함께 해볼 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설정 및 사용하기입니다.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설정 및 사용하기는 그 엑셀에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요거를 저와 같이 함께 설정을 해보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런 화장품 회사의 재고 현황이 주어졌고 월말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5개 정도의 점포가 있고 8개 정도의 품목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그 데이터를 파악하실 때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 밑에 조그맣게 개수라고 요약 정보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세로로 드래그를 해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은 문자 데이터를 드래그 했을 때는 이게 개수만 뜨는데 제가 이렇게 숫자 데이터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평균 개수, 합계 이런 요약 정보가 같이 뜨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몇 번만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1700개에서 한 2000개 사이 정도의 이 데이터 사이즈가 측정이 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드래그로 처음 보시는 데이터라면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의 미션을 보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강남점이 가지고 있는 8개 이 상품의 총 재고 개수를 구하고 그리고 5개 점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의 립글로즈 총 합계를 구하는 게 저희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닌데 요거를 저희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사용해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엑셀 화면을 한번 보시면 평소 보시던 엑셀 화면과 조금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벌써 아셨겠지만 보통 보시면 이렇게 격자가 있죠. 네, 격자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격자를 조금 꺼두는 편입니다. 이게 조금 더 자료의 가시성을 극대화해주기 때문에 좀 많이 끄는데 이걸 끄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홈 탭에 있다가 여기 보기 탭, 보기 탭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 표시에 눈금선이 원래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격자가 있죠. 근데 내가 이 자료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보려면 이 눈금선을 이렇게 해제해 주시면 조금 더 깔끔한 화면에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 동안은 이렇게 눈금선을 좀 꺼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여기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는 이쪽을 일컬어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축 아이콘이 저랑 좀 비슷하거나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자동 저장이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자동 저장을 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저장입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저장의 단축키는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이제 컨트롤 S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될 때는 F12 버튼을 누르시면 편하게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파일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이렇게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 가 있다는 건 우리가 보통 컨트롤 Z로 쓰는 실행 취소입니다. 네, 실행 취소는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죠.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이 작업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렇게 실행 취소를 하죠. 그런데 실행 취소를 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방금 했던 게 맞았을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걸 맞다고 해서 내가 한 작업을 다시 하기는 조금 귀찮고 그래서 내가 실행 취소했던 걸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는 그때는 컨트롤 Y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실행이 되면서 실행 취소가 됐던 입력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Y를 활용하시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엑셀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제가 여기 있는 한 3-4가지 정도의 아이콘의 단축키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린 이유는 이 기능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확실한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넣어놓고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저희가 실제로 실무에서 좀 많이 쓰는 기능들을 다시 등록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설정하는 방법은 그 끝 아이콘 옆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밑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저희가 지금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기타 명령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자유롭게 지정하고 설정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명령 선택에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돼 있죠. 말 그대로 엑셀 사용자들이 현재 많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설정을 해놓고 쓰고 있는 기능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 제 PC에 지금 현재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눌러서 제거 해주시고, 물론 여기서 이제 자주 쓰시는 게 있다면 그대로 남겨두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는 저와 함께 이제 실무에서 이런 속도나 효율성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 배워볼까 합니다. 근데 그 기능들이 여기 많이 사용하는 명령에는 좀 많지 않아서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모든 명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명령을 누르면 말 그대로 엑셀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여기에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좀 찾아볼 텐데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설정할 때 조금 아직 하나 불편한 게 그 이름으로 찾기 기능이 아직 없어서 좀 하나하나 가나다 순으로 찾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저와 함께 하나하나 좀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록해 볼 거는 여기 값 붙여넣기인데요. 이 기능들의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일단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함께 설정하고 나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값 붙여넣기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비읍 쪽으로 가시면 아마 조금 익숙한 기능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서식 붙여넣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식 붙여넣기도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수식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쭉 한번 내려가면 이제 밑으로 제가 조금 더 많이 내려가 볼게요. 네, 이렇게 가보면 여기 이렇게 틀 고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틀 고정을 보면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두 개가 들어가 있을 때의 차이점은 하나는 여기 오른쪽에 까만 화살표가 없는 친구고 하나는 까만 화살표가 있는 친구인데 이 까만 화살표가 있는 친구는 이 기능이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등록이 됐을 때 여기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가 있어서 이걸 누르면 하이 메뉴가 더 뜨는 그런 기능들을 말해요. 그래서 아마 2010 이하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 화살표가 있는 것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2010 이하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2013 이상 버전 분들께서는 이 틀 고정 중에서 여기 화살표가 없는 걸로 추가를 해주시면 이거는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 고정 화살표가 없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리셔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서 보면 이제 합계가 있습니다. 합계를 추가해 주시고 가장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셀 선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7개 기능을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찾는 게 빨라서 아직 못 따라오신 분들은 잠깐 강의를 멈춰놓고 천천히 한번 따라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등록하거나 이 기능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는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실습간에 조금 효율성을 위해서 통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들을 여기 가장 오른쪽에 화살표를 활용해서 이제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합계를 가장 위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자주 쓰게 되는 순으로 고쳐볼게요. 그 다음에는 수식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값 붙여넣기, 그리고 서식 붙여넣기,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셀 선택, 틀 고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바로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가 아마 저랑 똑같이 바뀌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등록한 기능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저희한테 주어진 데이터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합계가 하나 들어가 있긴 한데 이 합계를 삭제를 해보고요. 그 엑셀을 사용하실 때 엑셀이 왜 이렇게 셀이 나눠져 있는 스프레드시트 형식을 활용했느냐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많진 않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엑셀이 이 스프레드시트를 쓰지 않고 그냥 계산기처럼 우리가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연산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이런 거죠. 엑셀은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선택해서 더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8칸을 더해 놓으면 이 칸에 있는 데이터가 변하더라도 합계가 그 데이터를 바로 인지해서 자동으로 변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합계해서 뭐 100을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다시 계산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쉽게 저희는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칸이 8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툭툭툭툭툭 찍었지만 이 칸이 만약에 1000개다, 10,000개다 이러면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수식들을 하나의 명령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합계를 구해야 될 때는 이렇게 저희가 잘 알다시피 sum이라는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su만 쳐도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sum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sum이 바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밑에 2개 내려가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엔터를 바로 치시죠. 이렇게 엔터를 바로 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에러가 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엑셀 하기가 싫어지는데 네, 여기서 자동 완성을 활용을 하시려면 그 내가 원하는 함수에 가서 탭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가로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활용하실 때는 이건 모든 함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항상 수식을 시작하는 는을 먼저 쳐주시고 함수명을 입력하시고 괄호를 열고 그때 괄호를 닫아야 이제 함수가 끝납니다. 근데 그 끝에 닫는 괄호는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생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뭐 한 2010 이상부터는 엔터를 그냥 바로 치면 끝에 가로는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희는 sum을 이렇게 쓰고 괄호를 열어서 내가 더할 곳들을 이렇게 드래그로 하신 다음에 엔터만 쳐주시면 쉽게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가 1000개, 10,000개일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엑셀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어떤 합계를 구해야 된다면 그 합계 밑에 합계를 구할 때 데이터 밑에 합계를 구할 때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여기 홈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 쪽에 자동 합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합계를 한번 톡 눌러보시면 이렇게 연속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얘가 범위를 잡아주죠. 그래서 우리는 엔터만 치면 쉽게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를 한번 구해봤는데 이렇게 가로의 합계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자동 합계를 한번 눌러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자동으로 이렇게 가로로 데이터를 잡아주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엑셀이 똑똑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엔터만 쳐주면 되죠. 그런데 이 합계는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홈에서 이거를 누르기도 저희한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합계를 아까 저희가 같이 한번 해봤지만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가장 첫 번째 합계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어떤 기능을 등록해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그 해당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아이콘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놔 보시면 이게 어떤 아이콘이고 어떤 기능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가장 첫 번째 합계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합계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는데 만약 얘를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한다면 여기로 가서 클릭을 하나, 여기로 가서 클릭을 하나 큰 메리트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실제로 잘 활용하시려면 단축키를 쓰셔야 되는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활성화시키는 단축키가 바로 Alt키입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 옆에 Alt키를 한번 살짝 눌러보시면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숫자가 쭈루룩 매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써야 하는 합계는 1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번을 써야 되니까 저희는 숫자 1번을 그냥 누르면 되는 거죠. 숫자 1번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굳이 마우스를 쓰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범위의 합계를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쓸 때 여기다 등록만 해놓으면 내가 그 단축키가 무엇인지 딱히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Alt 1번, Alt 2번, Alt 3번, Alt 4번 쭉쭉쭉쭉 등록하신 순서대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쵸? 요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그 MS 오피스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다른 타 오피스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단축키를 정말 하나하나 외워야 돼요. 그렇죠? 물론 그런 엑셀의 단축키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시면 Alt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숫자뿐만 아니라 그 문자도 이렇게 뜨는 게 보이셨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엑셀에 사진 데이터를 넣어야 될 때도 또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삽입해야 될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삽입은 N입니다. N. 그래서 N을 이렇게 누르면 네, 여기 쭈루루룩 또 알파벳이 뜨죠. 그래서 그림은 P니까 이렇게 P만 눌러주면 바로 사진을 띄울 수 있는 창이 떠서 보다 쉽게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있어서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Alt와 숫자키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제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합계를 같이 해봤고요. 근데 저희가 이 Alt1이라는 편한 기능을 알았다고 해서 이거를 또 여기다가 굳이 Alt1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또 200개를 저희가 합계를 채워야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하나의 함수를 써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전에 다른 점포보다 강남점이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중요해서 여기다가 제가 어떤 일련의 표시를 해뒀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굵은 테두리를 주었다면 저의 목표는 강남점에만 이 테두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4개에는 테두리가 안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 4칸에 그냥 Ctrl V로 붙여 넣어 보면 제가 그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엑셀의 기본 설정은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처음 설정해 놓은 범위가 제가 옆칸으로 입력칸을 이동하면 이렇게 절 따라서 범위가 오면서 제가 원하는 그런 합계들을 자동으로 구해주게 되죠. 그래서 결과값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는 분명히 강남점에만 테두리 표시를 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종로점, 신촌점, 분당점, 천호점까지 다 테두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테두리를 또 없애줘야 되는 추가 작업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앞으로 엑셀 강의를 함께 하실 때는 Ctrl V는 최대한 지양, 즉 안 쓰겠습니다. 제가 그냥 Ctrl V 쓰셔도 돼요 라고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는 한은 저희는 강의 때도 그렇고 실무 때도 Ctrl V를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Ctrl V를 했을 때 이렇게 테두리까지 다 따라오는 이유도 제가 그 처음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한 칸에는 수식이나 값 둘 중에 한 가지 유형의 데이터밖에 못 들어오고 값이 들어오든 수식이 들어오든 항상 그걸 둘러싼 서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에서 Ctrl C, Ctrl V를 한다는 건 그걸 둘러싼 서식까지 모두 붙여놓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테두리도 서식이기 때문에 이 서식이 내가 붙여놓는 곳에 다 붙여넣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실무에서 엑셀을 쓸 때 물론 제가 어떤 새로운 자료를 만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양식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값을 집어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그럴 때 서식을 해치지 않아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럴 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희가 함께 등록을 해봤죠? 복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내가 붙여놓을 범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Ctrl V가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등록을 해놨던 수식 붙여넣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 붙여넣기는 Alt 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2번에 있죠. 그래서 2번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알맹이 수식만 옆으로 예쁘게 붙어요. 하지만 아까 Ctrl V를 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 바깥쪽 테두리가 붙여넣어지지 않는다는 그 특징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붙여 넣어도 굳이 여기서 테두리를 다시 없애야 되는 귀찮은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